안녕하세요. 미라클맘입니다.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의 영어 거부 현상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이가 영어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 전에 저는 영어를 거부했던 한 아이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저 영어 1등급 받았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해서 엄마가 고민이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영어 1등급을 받게 됐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이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을 다녔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말수가 좀 적은 친구였는데 영어를 싫어해서 학원을 가지 않겠다고 해서 엄마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해와서 왜 이렇게 영어를 싫어하는지 아이를 한번 만나봤어요. 근데 이 아이한테 처음부터 영어가 왜 싫은지 물어보기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한번 물어봤어요. 뭘 좋아하는지. 이 아이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애완견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그 친구 엄마를 다시 만났어요. 이 친구가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다른 영어 학습이나 영어 교재를 다 끊으시고 동물 관련된 책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엄마표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리이기 때문에 흘려듣기와 집중듣기를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문자 인식이 가능한 시기였고, 그래서 흘려듣기와 집중듣기로 시작을 했고요.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교재는 DVD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나 블루스크루스 같은 교재를 추천을 해드렸고, 그리고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는 아이캔 리드북에 비스킷 시리즈라고 있거든요. 동물을 소재로 하는 책이라서 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 책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영어 책이 싫지 않다는 거예요. 비스킷이 귀여워서 책 읽는 게 재밌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요. 영어 1등급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아이가 영어를 거부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영어를 거부하고 싫어했을 때 영어를 포기했다면 과연 이 아이는 영어 1등급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유아기에는 자신의 의사 표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고학년 때는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엄마 맘대로 책을 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병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엄마병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 시기가. 그런데 제가 엄마병으로 해보니까요, 아이들의 영어 거부 현상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엄마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불편한 거예요. 아이들이 영어가 불편하고 또 낯설다는 표현을 아이들 나름으로 하는 건데, 부모님들은 그거를 이게 애들이 정말 몸서리치기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영어 거부 현상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한국말이 빠른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자존심이 센 아이들은 영어 거부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영어 거부 현상은 한국말에 비해서 불편하고 영어가 낯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심각하게 영어가 싫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불편하다, 내가 지금 굉장히 낯설다라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이들이 영어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방법을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에 학원 영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학원 갈 때마다 배가 아프고 이런 아이들을 계속 학원으로 밀어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영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가 기다려주면서 엄마표 영어로 이끌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영어를 거부했을 때 엄마표 영어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에게 앞으로 예전에 우리가 외우고 문제 풀고 했던 우리 세대의 영어 공부를 다시 되풀이하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지켜봤던 이번에 1 등급을 받았던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고,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아이였어요. 이런 아이한테 "너 영어가 왜 싫어?"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이가 정말 좋아하고 그런 게 뭔지를 알아서 그거에 맞춤식으로 영어를 방법을 바꿔주면 아이도 바뀌거든요. 그 영어가 싫은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함께 아이와 이야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영어 공부 방법을 바꾸고 나서 영어를 좋아하게 됐고 결국 1 등급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성장기의 아이들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를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두려워했고 무서워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거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 때부터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치원 때 유아기에 영어를 거부한다거나 초등학교 때 영어를 거부한다거나 중학교 때 영어를 거부해도 바뀔 수 있거든요. 성장기 아이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영어 방법을 바꿔주고 아이랑 충분히 소통을 해보세요. 왜 네가 영어가 싫은 건지, 뭐가 불편한 건지 그걸 알아서 함께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의 영어 거부 시기를 엄마표 영어의 포기 시기로 삼기보다는 아이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또 어떤 부분이 낯선지,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아이가 앞으로 영어를 더 좋아하고 또 다른 난관이 닥쳤을 때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너무 쉽게 아이들이 영어를 거부한다고 해서 엄마표 영어를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아이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시고, 또 엄마도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고 방법을 바꿔주면서 좀 기다려 주신다면 분명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고 함께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